네, 안녕하세요. 네, 책 날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읽을 책은 커피 세계사라고 하는 일본 저자 담베 유키우르 씨가 지은 책입니다. 커피 세계사는 한 잔의 커피로 마시는 인류 문명사라는 이러한 표지에 적혀 있는 글처럼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커피를 생각하면서 커피와 함께 우리 세계사를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하면서 또 재미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글처럼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적 사실들이 놀랍고 재미있는 풍경으로 커피 이야기와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커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이 커피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 또 재미있는 숨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커피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지, 즉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탄베 유키로 씨는요, 커피에 관한 책을 좀 몇 권 쓰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탄베 유키로 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게 되면은 1969년 나가사키 현에서 태어났고 교토대학교 대학원 약학연구과 수료 후에 박사과정 재학 중에서 이 시가의과대학 조교로 발탁돼서 그곳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가의과대에서 암에 관한 유전자학 및 미생물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핸드드립 커피의 세계에 입문한 이후 커피에 관한 논문을 닥치는 대로 구해 읽고 온갖 실험을 할 정도로 커피 오타쿠가 된 그는 일본 인터넷 여명기에 커피 관련 사이트인 백과원을 개설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도 처음에 이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의 매력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탄탄하게 축적한 독보적 과학 지식과 커피에 관한 무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가배전 카페와, 여기서 말하는 배전이라고 하는 것이 로스팅을 말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볶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카페와 기업 등에서 커피의 향미와 건강에 관한 세미나 및 강연을 하고 계시고요. 저서로 이 책 커피 세계사 이외에 커피 과학, 커피 맛있음의 방정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분의 다른 책, 이 커피 과학, 이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고요. 시간이 된다면은 이 커피 세계사 이후에 바로 이 커피 과학 책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두 부분에 해당되는 들어가며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맛이 달라진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마시는 커피의 이 맛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 있고 우리가 즐겨서 그래서 그 맛들을 찾고 그러지만 그 맛은 단순히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맛, 그런 것뿐만 아니고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면은 그 맛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맛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아마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그러한 커피와 관련된 역사를 독자들이 알게 되면
그 자신이 마시는 그 커피의 맛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들어가며 부분에서 조금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이샤라는 특이한 이름의 커피도 있다. 커피의 고향인 에티오피아 서남부 게이샤 또는 게샤라는 마을에서 1930년대 발견된 야생종이다. 이름뿐만 아니라 향미도 특이해서 감귤류 나 얼그레이 홍차와 같은 커피답지 않은 향을 지니고 있다. 이 게이샤가 1963년 파나마로 오게 되었지만 그 후 수확성이 높은 다른 품종으로 이식이 진행되면서 잊힌 품종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2004년 한 참가자가 농원 한 귀퉁이에 남겨져 있던 게이샤의 오래된 나무의 커피콩을 모아 파나마 커피 콘테스트에 출품했다. 이 품종의 품이 있고 개성적인 맛이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으며 대상을 수상했고 역대 콘테스트 사상 최고의 낙찰가를 경신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많은 농원들이 게이샤를 다시 재배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게이샤라는 커피를 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커피를 처음에 맛봤을 때를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좋은 맛이었습니다. 감귤류 향미도 특이해서 감귤류나 얼그레이 홍차와 같은 그런 향. 여기서는 감귤과 얼그레이 홍차 표현을 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감귤이나 이 얼그레이 홍차는 좀 더 다른 그런 아주 싱그러운 그런 과일 그런 것이 연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좀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향이 났었던 것으로 그 첫 인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버려져 있던 좀 방치되어 있던 어떤 대상이 후에 그 대상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내가 좀 인정을 못 받아서 잠시 어느 한켠에 서 있거나 또는 뭐 웅크리고 있거나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는 우리를 그러한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사회 그러한 것이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향이, 맛이, 능력이, 개성이 결국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게 되고 결국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죠. 이 바로 게이샤가 그러한 커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게이샤라는 커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 게이샤 커피를 드셔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아직 게이샤 커피를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 게이샤의 커피의 그 향과 맛에 매료되신 그런 분들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게이샤 커피의 그 원두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좀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음미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집에서 마시고 있는 그 커피 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콩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뭐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커피를 좀 향이 많이 빠져나가면 안타깝게 돼서 이렇게 좀 보관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시간은 좀 됐네요. 11월 29일 날 로스팅을 한 그런 파나마 게이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스팅을 대전이라는 그런 말로도 보통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파나마 게이샤 커피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여는 순간 굉장히 또 제 코를 굉장히 요동치게 하는 그런 향이 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면이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는 이 향과 이 맛을 좀 전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것인데요. 아까 이 책에서는 감귤, 얼그레이 홍차 이런 향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두 콩에서 풍기는 그 향과 그 다음에 이 콩을 갈아서 커피를 내린 다음에 그 커피에서 나오는 향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콩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 향이 커피를 내렸을 때 그때 더 진하게 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콩에서는 굉장히 진한 향이 났는데 커피로 내렸을 때는 잘 향이 나지 않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파나마 게이샤를 열어서 접해보고 있는 이 향은 굉장히 좋은 향이 나고요. 글쎄요, 좀 과일 향보다는 좀 구수한 그런 향 쪽으로 더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콩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향이 더 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또 커피로 내렸을 때는 또 다른 향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파나마 게이샤고요. 아까 책에서도 봤지만 원래 이 게이샤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났던 것을 다시 파나마로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따로 했죠. 그래서 또 다른 게이샤를 준비한 것은 에티오피아의 아바야 게이샤라고 하는 그런 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야 게이샤 콩도 한번 제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전 로스팅을 한 거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 4일 정도 됐다고 보시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바야 게이샤가 되겠습니다. 아바야 게이샤를 또 열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향이 제 코끝을 아주 톡톡 쏘고 매료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아까 파나마 게이샤보다 이 배전을 한 로스팅을 한 시간이 그리 얼마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진한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나마 게이샤에 비해서 이 아바야 게이샤의 이 원두가 좀 더 작은 것을 좀 볼 수가 있네요. 사실 이 게이샤 품종의 커피 콩은 다른 품종의 커피 콩들과 좀 비교했을 때 크기가 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나마 게이샤도 지금 이 아바야 게이샤에는 이 콩보다는 좀 크게 보이지만은 한번 이 에티오피아 시다모 이 콩을 한번 보시면 좀 그 크기 차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 시다모, 되게 유명하고 많이들 즐겨 먹는 그런 콩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페이지 조금 위에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모카라는 커피 이름은 모두가 들어봤을 것이다. 모카란 본디 아라비아 반도 남단 예멘에 있는 항구 도시의 이름이다. 17세기 예멘과 에티오피아 산지에서 수확한 커피콩들이 이 항구에서 배에 실려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유명해진 가장 오래된 커피 브랜드이자 이후 고가에 거래되는 고급 커피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19세기 전반 모래가 쌓이면서 항구는 폐쇄되었지만 모카라는 브랜드명은 살아남아 근린 항구를 통해 수출되었고 그 명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오래전부터 레드와인을 연상케 하는 고품격 향미, 즉 모카향이라는 고유의 향기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양질의 모카는 어느 시대 문헌을 보아도 최고급품으로 대우받았다. 단 어느 시대든 예전의 모카는 더 훌륭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만약 그들의 평가가 기억의 미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17세기 모카는 대체 얼마나 맛있었던 것일까? 그런가 하면 게이샤라는 특이한 이름의 커피도 있다. 커피의 고향인 에티오피아 서남부 게이샤 또는 게샤라는 마을에서 1930년대에 발견된 야생종이다. 이름뿐만 아니라 향미도 특이해서 감귤류 나 얼그레이 홍차와 같은 커피답지 않은 향을 지니고 있다. 이 게이샤가 1963년 파나마로 오게 되었지만 그 후 수확성이 높은 다른 품종으로 이식이 진행되면서 잊힌 품종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2004년 한 참가자가 농원 한 귀퉁이에 남겨져 있던 게이샤의 오래된 나무의 커피콩을 모아 파나마 커피 콘테스트에 출품했다. 이 품종의 품위 있고 개성적인 맛이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으며 대상을 수상했고 역대 콘테스트 사상 최고의 낙찰가를 경신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많은 농원들이 게이샤를 다시 재배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모카 게이샤, 소위 최고와 최신으로 평가되는 두 가지 커피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다. 어떤가? 왠지 흥미가 당기면서 그 커피를 한번 마시고 싶어지지 않는가? 앞으로 당신이 모카나 게이샤라 이름 붙은 커피를 마실 때에는 이전과 다른 맛과 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서론 부분에 이렇게 모카라고 하는 물론 지역 이름입니다. 게이샤도 지역 이름이고요. 커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 저자가 아무래도 떠오르는 지역이겠죠. 가장 오래된 최고
그러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모카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진가가 발휘된 게이샤라는 그 두 지역으로부터 이 책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과연 모카라는 곳은 어디고 게이샤라는 곳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글 맵의 구글 지도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바로 게이샤라는 곳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나라의 이 서쪽, 남쪽, 서남쪽에 자리 잡은 그곳이 바로 게이샤고요. 그리고 그 옛날 커피로 명성을 떨쳤던 그곳이 모카라는 그곳은 바로 여기가 예멘이거든요. 요 예멘의 바로 이쪽 여기 좀 뾰족하게 남아있고 근처에 바로 모카라는 그러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커피는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빼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모카라는 곳과 그 다음에 또 저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자도 아마 매우 좋아하니까 이 게이샤라는 곳을 서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지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이 게이샤에 이 커피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역사를 한번 조금 제가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좀 뒤져보니까요. 이 영국에서 이 에티오피아를 좀 관장했던 그런 어떤 집정관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이 게샤라는 그 지역의 커피를 먼저 이 파나마가 아니고 원래 맨 처음에는 이 코스타리카로 이렇게 갔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중남미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로 왔다가 이 코스타리카에서 파나마로 바로 붙어 있죠. 그쵸? 그렇게 됐고 어떻게 보면 1963년 이 책에서는 1963년에 파나마로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2004년 파나마에서 있었던 컨테스트에서 바로 출품물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은 바로 이렇게 에티오피아에서 시작을 해서 즉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중남미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서론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커피의 세계사 역사 부분이 바로 이 아프리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아프리카의 커피가 이러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커피의 그 역사 그리고 커피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됐는지 또 그러한 과정에 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전설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식적인 정사로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이 책을 내용을 꾸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